기체라고 있는데 PVNT 이상기체라고 있는데 관계를 볼 거야. 근데 어떤 두 가지의 관계를 볼 때 나머지 두 개는 일정해야 한다는 당연한 거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일의 법칙을 보면은 중요한 거는 보일의 법칙 그 이름보다는 P1 V1은 P2 V2다. 그리고 P와 V는 반비례한다. PV는 일정이다. 그러니까 반비례한다는 것은 곱해서 일정의 형태를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반비례의 형태. 그래서 보면은 60mm의 1ATM, 뭐 또 30mm의 2ATM, 20mm의 3ATM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P와 V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반비례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래서 이 곱이 일정하고 이 곱이 일정하고 이 곱이 일정한 하나의 용기에서 지금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P1 V1은 P2 V2다. 다음 이제 샤를의 법칙인데 이제 비례할 때는 분수꼴로 나타나. 그러니까 비례할 때는 또 이렇게 분수로 나타나. 이렇게. T분의 V는 일정인데 보면은 이제 300K일 때 이제 30ml라는 부피를 갖게 되고 400K일 때 40ml라는 부피를 갖게 돼. 그래서 이제 300분의 30은 400분의 40이 되는 거야. 어떤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이런 기체 법칙은 만족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갖다 쓰면 된다.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인데 부피와 입자수 관계야. 또 입자의 종류와 무관한 관계고. 그러니까 부피와 입자수는 이제 비례한다는 거겠지. STP는 0도씨 1기압인데 어떤 기체든 간에 기체 1몰은 22.4리터의 부피를 차지한다. 그래서 이제 이 몰수와 부피의 관계가 있다는 거지. 이제 식을 다 합치면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PV는 NRT가 되는 거야. 그 R은 기체상수인데 0.082 LATM per 몰 per K 또는 8.314 줄 per 몰 K. 이제 필요할 때 두 개 중에 하나를 갖다 쓰면 된다. 그래서 이제 P분의 NRT인데 사실 그것보다 N1분의 T1은 P1 V1은 R이고 결국에 N2분의 T2는 P2 V2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어떤 반응 전의 상황이고 또는 어떤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후의 상황이라고 쳐. 그때 각각 물리량이 있을 텐데 결국에 이것은 이 관계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물리량을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야. PV, NT 중 3개를 알면 당연히 한 개 구할 수 있고 보통 문제에서는 2개만 알려주고 추가적인 단서를 제공해줘. 그럼 추가적인 단서를 보통 미지수를 세워. 그래서 식을 세우면 그 미지수를 알게 해줘. 이런 식을 사용해서. PV는 N할 때 얼마나 좋은 식이냐면 이렇게 P 알고 V 알고 T 알면 그 안에 입자수를 알 수 있어. 그래서 N은 RT분의 PV라고 할 수 있고 이 값을 다 넣으면은 1000분의 2몰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주사기 50ml 안에 이 상온에서 들어있는 기체수를 PV는 NRT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실제 문제풀이 스킬인데 이제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이제 1ATM에서 1.5ATM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부피가 P와 V 간에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서 반응 전 이거 반응 후에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걸 앞에 배웠잖아. 또는 이제 압력 변화를 반영해주는 식을 써. 이제 여기 X리터니까 미지수 X리터 하고 이제 6리터였는데 압력이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부피 감소할 거라는 이런 1보다 작은 값을 넣어줌으로써 이렇게 식을 세울 수도 있어. 또 이 경우에는 이제 Y기압일 때 이제 2리터인 건데 첫 번째 풀이로 마찬가지로 이제 PV는 PV 식을 사용해서 풀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 풀이로 지금 모르는 게 Y기압이 있으니까 Y기압은 이제 1ATM 곱하기 이제 늘어난 아니다. 그 이렇게 부피 변화를 반영해주는 식을 사용해도 된다. 지금 부피가 감소하면서 기압이 올라갔을 것이기 때문에 1보다 큰 숫자를 곱해준 거야. 방금 전까지는 또 이제 한 가지 요소만 반영해 준 건데 이제 이렇게 문제 살짝 복잡한 문제를 보면은 당연히 쉬운 거지만 여러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반영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압력이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 식 NT분의 PV를 이용하는 방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몰수 변화, 온도 변화, 부피 변화, 압력 변화를 반영시켜 주는 식을 세워서 풀 수도 있어야 된다. NT분의 PV는 R이라는 식이 이 가에서도 성립하고 나에서도 성립하기 때문에 각각의 물리량을 넣어주면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를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그래서 유용한 거야. 꼭 반응 전후가 아니더라도 각각의 용기에서 항상 성립하는 반응 그 법칙이거든. 이제 또는 XATM 여기서 지금 ATM이 궁금한 건데
1atm 곱하기 온도 변화가 이제 있으니까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보다 큰 값. 또 이제 부피가 작아졌기 때문에 부피 변화에 의한 또 압력 변화를 생각해서 1보다 큰 값을 써주면 된다. 이제 기체의 밀도를 구하는 식도 알아야 되는데, 사로잡은 기체의 질량을 알거나 또는 몰수와 몰질량을 안다면 똑같은 말이야. 질량을 알거나 몰수와 몰질량을 안다면 당연히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몰수 곱하기 몰질량 해도 되고, 이제 식을 좀 변형해주면 이게 n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rt분의 pv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주면 rt분의 pm은 d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게 d가 당연히 밀도를 뜻하고 rt분의 pm이야. 그러니까 부피라는 개념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부피 없는 밀도 구하는 식이야.